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풀이까지 배웠었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우선 다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세요. dx분의 dy 플러스 텐전트 x, y는 코사인 x. 여기까지는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우리가 배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여기 초기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y의 값은 파이에서 1이다. 이렇게 초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문제를 초기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초기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dx분의 dy 앞에 계수가 1이죠. 이미 주어진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다면 뭐 따로 계산할 건 없습니다. px를 찾으시면 되죠. 전에 배운 대로 px는 y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y 앞에 곱해져 있는 함수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함수는 텐전트 x죠. 자, 그렇다면 px가 텐전트 x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px가 어떤 함수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대로 해의 모양으로 가시면 돼요. 자, 기억해 볼까요? y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해 y는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y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 곱하기 인티그럴 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gx라고 했습니다. g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그리고 그걸 적분해야 돼요. d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px는 텐전트 x였어요. px에다가 텐전트 x를 대입해주고 gx는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였어요. 그렇죠? 그럼 gx 자리에다가 코사인 x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적분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px에다가 텐전트 x를 대입하고 gx에는 코사인 x를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해의 모양을 다시 한번 보면 y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텐전트 x dx승 곱하기 인티그럴 코사인 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텐전트 x dx승 그걸 적분해야 되니까 dx 플러스 c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분해야 되는 것이 뭐 있어요? 우선은 텐전트 x를 적분해야 되네요. 그렇죠? 텐전트 x의 적분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공식이 있었죠. 그렇죠? 그 공식에 맞춰주면 돼요. 텐전트 x는 우리 알고 있다시피 코사인 x분의 사인 x지요.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그것을 약간 조작한 거예요. 코사인 x 분모에 있는 것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분모를 미분한 것을 분자에 놓으려고 하니까 원래 주어진 함수는 텐전트 x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적분기호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갖다 놨어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적분 안쪽에 있는 함수가 분모는 코사인 x,
분자는 분모를 미분한 함수가 됐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알죠? 예. 인티그럴 fx분의 f'x dx는 로그 절대값 fx다. 그렇죠? 예, 로그로 표현됩니다. 이 적분이. 예,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것을 절대값 씌워서 로그에 갖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적분은 예, 로그 해놓고 절대값 안에다가 이 분모 코사인 x를 갖다 주면 되지요. 그렇죠? 예, 해서 텐전트 x의 적분은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건 기억해 두시고 당연히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알파가 나오는데 예, 우리는 여기 상수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렇죠? y는 하고 표현했을 때 임의상수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는 예, 그쪽으로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는 신경 안 쓰고 버리셔도 돼요. 예,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코사인 x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값을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없을 때 이걸 조절할 줄 알면 됩니다. 예, 여기 로그의 성질을 보면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 로그 앞에 마이너스는 로그 뒤쪽으로 가서 승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로그의 성질이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이 승수로 들어가면 로그 안에서 절대값 코사인 x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마이너스 1승은 분의 1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절대값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코사인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시컨트 x라고 불러요. 그렇죠? 해서 결과는 로그 절대값 시컨트 x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텐전트의 적분은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텐전트 x를 적분해야 된다. 그랬다면 예, 여기 결과에 마이너스가 없을 테니까 로그 절대값 코사인 x를 쓰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단계로 텐전트 x의 적분은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이제 해 y가 어떤 모양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적분을 수행했어요. 해 y는 우리 텐전트 모양으로 바꾼 그것을 이제 적분 수행합니다. 예, 그랬더니 2의 로그 절대값 코사인 x 앞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로그 절대값 코사인 x 이렇게 쓴 거고 예, 뒤쪽에 있는 적분에서는 예, 마이너스가 없어요. 인티그럴 텐전트 x dx가 예, 지수함수의 승수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서 나왔듯이 마이너스가 하나 생겼었죠. 조작하면서.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y는 결과가 2의 로그 절대값 코사인 x승 곱하기 인티그럴 코사인 x 곱하기 2의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적분 dx 플러스 c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됩니다. 예. 지수함수, 자연지수함수 2의 x승하고 자연 로그 함수 로그 x하고 예, 이것은 서로 역함수예요. 그래서 상쇄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의 로그 절대값 코사인 x승은 절대값 코사인 x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뒤쪽에 있는 적분 안쪽 값도 마찬가지예요.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상쇄되면 시컨트 x만 내려오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적분이 또 하나 있는데 안쪽에 있는 적분을 보니까 안쪽에 예, 인티그럴 코사인 x 곱하기 절대값 시컨트 x dx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y의 최종 폼은
절대값 코사인 x 곱하기 인티그럴 코사인 x 곱하기 절대값 시컨트 x d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렇죠? 시컨트 x는 당연히 코사인 x분의 1 그렇죠? 해서 절대값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안쪽 적분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둘로 나눠보는 거예요. 예, 코사인 x는 그 문제에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다 허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눠봅니다. 코사인 x가 0보다 크면 이제 y가 어떻게 바뀌나요? 절대값이 필요 없죠. 그렇다면 절대값 코사인 x는 그냥 코사인 x. 코사인 x하고 시컨트 x하고는 서로 같은 부호를 가져요. 그렇죠? 시컨트 x는 코사인 x 분의 1이니까 코사인이 플러스면 같이 플러스, 코사인이 마이너스면 같이 마이너스. 그렇죠? 같은 부호를 가지니까 예, 그래서 시컨트도 플러스가 돼서 절대값 시컨트 x는 그냥 시컨트 x.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x하고 곱하면 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코사인 x가 0보다 큰 경우는 y는 코사인 x 곱하기 인티그럴 1 d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1은 적분하면 x지요. 예, 그래서 코사인 x가 전체 곱해져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면 x 코사인 x 플러스 상수 c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예, 이제 초기 조건이 있었어요.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초기 조건을 만족하도록 예, 상수 c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초기 조건은 예, y 파이는 1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대입합니다. x의 값에 파이를 대입하면 y의 값은 1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볼까요? 1은 y 파이인데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해 y에서 x에다 파이를 대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 코사인 파이 플러스 c 곱하기 코사인 파이.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수 c를 구해냈습니다. 예, 넘겨주면 상수 c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해가 정리됐습니다. 예, 정리해 볼까요? c 대신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대입해 주면 우리가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 해는 y는 x 코사인 x 플러스 c 곱하기 코사인 x였는데 초기 조건 만족하도록 c를 구했습니다. 그걸 대입하면 그리고 코사인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x다. 예, 이렇게 얻었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코사인 x가 0보다 큰 케이스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코사인 x가 0보다 작은 케이스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볼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코사인 x가 0보다 작다면 이제 절대값 안에 있던 값들이 전부 부호를 바꿔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절대값 코사인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절대값 시컨트 x는 마이너스 시컨트 x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y는 어떤 모양이 되나요? 마이너스 코사인 x 곱하기 마이너스 인티그럴 1 dx 플러스 c. 그렇죠? 예, 역시 1 적분한 건 x니까 이걸 정리하면 x 코사인 x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되죠. 여기에 초기 조건 y 파이는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x에 파이를 대입해주면 아까처럼 구할 수 있어요. 예, y 파이는 1이고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하면 파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 코사인 파이. 그렇죠? 역시 코사인 파이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그 값은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C 이렇게 되지요. 예, 그러면 C는 파이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해는 이제 C에다가 파이 플러스 1을 대입해 줍니다. 자, 그렇게 대입해 주면, 예, Y는 X 코사인 X, 예,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X였는데, 대입을 하니까 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 코사인 X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여기 플러스가 잘못됐네요.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예, 위에 있는 x 코사인 x 마이너스 c 코사인 x 예, 요걸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이렇게 가지고 온 거니까 고치면 예, 결과는 똑같죠. 예, 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 코사인 x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x가 0보다 클 때 하고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두 개를 다 정리하면 예, y는 코사인 x가 0보다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y는 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x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푸는 것을 예, 또 한번 연습을 했어요. 예,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예,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이에요.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예, 수학자 베르누이를 예, 기리는 마음으로 예, 존경한다라는 뜻을 해서 예,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방정식에다가 예,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한 수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예,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 여기 화면처럼 예, 이렇게 생긴 거예요. dx분의 dy 플러스 pxy는 gx 곱하기 y의 n승 예, 이렇게 생겨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까지 배웠던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양이 어디가 달라요? 이 는 오른쪽에 예, y의 n승이 곱해져 있는 게 다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n이라는 값을 0이라고 주면 0승은 1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n이 1이면 또 어떻게 될까요? y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넘겨버리면 오른쪽은 0이 될 거고 예, 왼쪽 파트만 남죠. dx분의 dy 플러스 pxy는 0 이런 꼴이 되겠죠. 물론 이제 넘어가서 px가 px 마이너스 gx 이렇게 바뀐 건데 그건 어쨌든 x의 함수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dx분의 dy 플러스 x의 어떤 함수 곱하기 y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 이건 우리가 일찌감치 배웠던 예, 변수 분리형이네요. 그렇죠? 예, y는 y끼리 x는 x끼리 예, 모아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변수를 x와 y 파트로 분리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n이 0일 때 하고 n이 1일 때 하고는 예,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n이 0일 때 1일 때는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뒤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n이 2 이상일 때예요. 예. n이 2 이상이다 그러면 적어도 gx 옆에 y 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예, 우리가 안 배운 형태죠. 그렇죠? 예, 이런 모양의 미분 방정식을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에 예, y의 제곱이 곱해져 있다 또는 y의 3승이 곱해져 있다. 이런 모양이니까 예, 일반적으로 곱해져 있는 y의 n승을
그걸 가지고 전체를 나눠버리면 y의 n승은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방정식을 y의 n승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한번 나눠보세요. 주어진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을 y의 n승으로 나눠주면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왼쪽부터 살펴볼까요? 왼쪽에 dx분의 dy라는 것은 y의 n승으로 나눴으니까 y의 n승 분의 1. y의 n승 분의 1은 y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니까 y의 마이너스 n승 곱하기 dx분의 dy 이렇게 바뀌었어요. pxy는 y가 하나 있었습니다. y는 y의 1승이죠. 그렇죠? 그런데 1승을 y의 n승으로 나눴으니까 지수법칙. 남는 승수는 1에서 n을 빼준 거 y의 1-n승. 그렇죠? 그래서 그 파트는 px 곱하기 y의 1-n승.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는 오른쪽은 y의 n승으로 나눴으니까 y의 n승이 곱해져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럼 gx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모양을 보세요. 우리가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배웠을 때 그 모양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모양이 되려면 여기 두 번째 항, 왼쪽에 두 번째 항 px 곱하기 y의 1-n승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y의 1-n승이라는 이 부분이 어떤 함수라면 이걸 b라고 한번 치환해 볼까요? 그렇다면 모양을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b라는 값을 y의 1-n승 이렇게 같은 거다라고 놓겠습니다. y의 1-n승을 하나의 함수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호로 b라고 썼어요. y의 1-n승을 b라고 치환을 했어요. 자, 그럼 치환했다라는 것은 서로 같은 거지요. 같은 거니까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독립변수는 x입니다. 그래서 b는 y의 1-n승을 양변을 x로 미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왼쪽은 dx분의 dv가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은 어떤 함수의 몇 승 하는 모양이니까 미분하면 그 승수 1-n은 앞으로 나오고, 그렇죠? y에 원래 있던 승수에서 미분했으니까 하나 빼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1-n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y의 -n승 이렇게 남아요. 그렇죠? 근데 y가 또 하나의 함수예요. 그렇다면 우리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배웠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해서 곱하기 dx분의 dy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여기 필요한 값이 앞에는 이 식을 다시 볼까요? y의 -n승 dx분의 dy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우리가 미분한 오른쪽 형태에 있죠. y의 -n승 곱하기 dx분의 dy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면 1-n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dx분의 dv를 1-n으로 나눈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있던 미분 방정식,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y의 -n승 곱하기 dx분의 dy는 1-n분의 1 dx분의 dv 이렇게 바뀌고 px 곱하기 옆에 있던 y의 1-n승은 v라고 바뀌었으니까 px 곱하기 v로 바뀌었고 오른쪽은 gx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어진 미분방 정식이 1-n분의 1 dx분의 dv 플러스 px v는 gx다. 이렇게 바뀌었죠. 일개 선형 미분방 정식이죠. 그렇죠? 예, 이 풀이법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예, 표준형으로 고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양쪽에다가 1-n을 곱해야 dx분의 dv의 개수가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양변에다가 1-n을 곱하면 이제 표준형을 얻었어요. dx분의 dv 플러스 1-n 곱하기 pxv는 1-n 곱하기 gx다. 됐죠? 예, 우리가 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꿔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함수가 v니까 v는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v가 뭔지 가볼까요? 그대로 계산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예,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계산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예제를 보세요. 예. 미분방 정식 dx분의 dy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2분의 5xy의 3승 이 미분방 정식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자, 모양을 보니까 어떤가요? 예, 앞에서 얘기했던 베르누이 미분방 정식이죠. 그렇죠? 는 오른쪽에 y의 몇 승이 곱해져 있나요? y의 3승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y의 3승으로 나눠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y의 3승으로 나눠요. 그럼 주어진 미분방 정식이 어떻게 되나요? y의 마이너스 3승 dx분의 dy 마이너스 5y의 마이너스 2승 y를 y의 3승으로 나눴으니까 그렇죠? 예, 하나는 약분되고 마이너스 2승이 되죠. 는 오른쪽은 y 3승이 없어지지요. 해서 는 마이너스 2분의 5x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이 모양을 선형하고 비교해서 y의 마이너스 2승을 v라고 치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y의 마이너스 2승을 v라고 치환합니다. 치환하고 미분해서 양변 미분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변 미분하면 y의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2 앞으로 나가고 승수는 하나 빼고 그렇죠? 예, 그런데 y가 함수니까 다시 미분해서 곱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결과가 뭔가요? 마이너스 2 y의 마이너스 3승 dx분의 dy 그렇죠? 오른쪽은 v였으니까 미분하면 x로 미분한 거니까 dx분의 dv예요. 그래서 그 값이 dx분의 dv와 같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y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dx분의 dy가 얼마냐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 값으로 정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가지고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쪽은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dx분의 dv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제 이것을 주어진 미분방 정식 y의 3승으로 나눠서 얻은 결과 거기에다가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해서 y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dx분의 dy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dx분의 dv를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y의 마이너스 2승은 b로 바꿔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미분방 정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dx분의 dv 마이너스 5v는 마이너스 2분의 5x다. 그렇죠? 주의할 거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 예,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요. 얘를 없애서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표준형 어떻게 되나요? dx분의 dv 플러스 10v는 5x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을 아니까 v는 하고 식을 쓰면 됩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는 뭐 이제 어려운 게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배운 대로 이제 가볼까요? v를 구해볼까요? 예제를 통해서. 예. v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v는 인티그럴 px dx승 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기억나지요? 예,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함수, 그때는 y였는데 여기 이제 v로 바뀌었으니까 v 앞에 곱해져 있는 그 함수가 px라는 함수다. 이게 필요했어요. 그렇죠? 이걸 갖다 쓰면 됩니다. 해서 그걸 적분한 것을 지수함수의 승수로 올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지요? 예, 그 모양을 기억하시면 돼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 기억나나요? 곱하기 인티그럴 는 오른쪽에 남은 g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이제 원래대로 px dx승 그렇죠? 그래놓고 전체를 적분 dx 플러스 c 예, 이게 해의 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대입한 거예요. 해서 px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온 거고, 예,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 는 오른쪽에 5x가 있었으니까 그것이 뒤에 적분의 안쪽에 들어가서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v는 예,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10dx 곱하기 인티그럴 5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10dx 그걸 적분 d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그렇죠? 예, 이제 나머지는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인티그럴 10dx라는 것은 상수니까 나가버리면 1 적분하면 x니까 10x로 바뀌어요. 그렇죠? 해서 v는 2의 마이너스 10x승 곱하기 인티그럴 5x 곱하기 2의 10x승 dx 플러스 c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 이제 어려운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쪽에 있는 적분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5는 상수니까 그냥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적분을 x 곱하기 2의 10x승 예, 이렇게 생긴 함수를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어렵진 않지요. 예,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습니다. 예, 부분 적분을 쓰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적분 따라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 부분 적분을 쓸 텐데 당연히 지수함수 파트를 우리가 원시함수 알고 있는 예,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 그런 부분 U'으로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U'을 예, 2의 10x승 하고 놨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 곱해진 함수가 x니까 x는 v라고 놔야 되지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반대쪽을 계산해야 됩니다. 예, 부분 적분 지난 시간에도 연습했었죠. U'이라고 놓은 것은 U를 계산하셔야 되고 V라고 놓은 것은 미분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수함수 2의 10x승을 미분하면 2의 10x승 곱하기 그리고 10x를 미분해서 10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한다 그러면 10분의 1을 곱해줘야 나와서 곱해서 1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U'을 2의 10x승이라고 두면 당연히 U는 10분의 1, 2의 10x승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V는 x였으니까 x를 미분하면 1이지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부분적분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5는 상수니까 신경 안 쓰고 치워버렸어요.
우리는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인티그럴 x 곱하기 2의 10x승 dx.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거, v하고 u하고 곱한 거 10분의 1 x 2의 10x승 마이너스 인티그럴 세로 구한 것끼리 곱한 거 u하고 b' 서로 곱한 거. 그렇죠? b'은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 우리가 뒤에서 계산해야 되는 적분은 결국 10분의 1 2의 10x승 요걸 적분하면 되죠. 해서 마이너스 10분의 1 인티그럴 2의 10x승 dx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뒤쪽에 있는 적분은 그냥 공식이지요. 그렇죠? 2의 10x승을 적분하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미분해서 2의 10x승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2의 10x승을 미분하게 되면 10이 곱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분하면 10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해서 앞에 10분의 1이 또 곱해져 있으니까 또 10분의 1을 곱하면 100분의 1이 되죠. 그렇죠? 해서 이제 우리가 적분을 알았습니다. 전체의 값은 이제 10분의 1x 2의 10x승 마이너스 앞에 10분의 1이 곱해져 있었고 적분하면 10분의 1이 또 나오고 그래서 곱하면 100분의 1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100분의 1 2의 10x승이다. 다 됐죠? 그렇다면 앞에 있던 것은 이제 이 적분에 5가 곱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0분의 1에다가 5를 곱하면 10분의 5, 2분의 1로 바뀌고 100분의 1에다가 5를 곱하면 100분의 5, 20분의 1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해 V를 정리할 수 있네요. V는 2의 마이너스 10x승 곱하기 뒤에 적분은 이제 5를 곱해서 얻은 결과라고 했습니다. 2분의 1x 2의 10x승 마이너스 20분의 1 2의 10x승 플러스 c다. 됐죠? 자, 그런데 2의 마이너스 10x승하고 2의 10x승하고 곱하면 이건 1이죠. 서로 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앞에는 2분의 x 뒤에도 2의 10x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0x승하고 곱하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0분의 1. 그렇죠? 상수 c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수함수 앞에 있는 게 곱해져야 되죠.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0x승. 그렇죠? 이렇게 v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주어진 함수가 v가 아닙니다. y였죠? 근데 v는 뭐였어요? v는 y의 마이너스 2승을 치환한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v가 뭐다라는 것은 y의 마이너스 2승이 뭐다라는 거죠. 그래서 v를 다시 y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y에 관한 식을 얻었네요. y의 마이너스 2승은 2분의 1x 마이너스 20분의 1 플러스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0x승이다. 이렇게 얻었네요. 해를 구한 거죠. 이 식을 만족하는 y가 해다라는 것은 이미 음함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해를 표현하는 것은 y가 뭐다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y가 어떤 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y의 마이너스 2승이 즉 y제곱분의 1이죠. 그게 2분의 x 마이너스 20분의 1 플러스 c 2의 마이너스 10x승 이렇게 되는 y가 해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베르누이 미분방 정식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를 하나 구했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얻은 해에 이미 상수 c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해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일반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해는 일반해입니다. 그런데 해 전체를 구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미분방 정식이 어떤 거였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dx분의 dy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2분의 5 xy의 3승. 이런 미분 방정식이었어요. 그렇죠? 이 식을 잘 보세요. y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dx분의 dy, 영함수를 미분해도 영함수죠. 마이너스 5y, y가 영함수니까 상수 5를 곱해도 영함수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5x 곱하기 y의 3승. y가 영함수니까 영함수를 3승해서 얻은 함수도 영함수고 그 영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x를 곱해도 영함수가 되지요. 그렇죠?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의 왼쪽도 영함수가 되고 오른쪽도 영함수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y는 0 이렇게 주어진 영함수, 즉 상수함수, 이 상수함수도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는 함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해를 구해라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에는 y는 0도 해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y는 0도 해예요. 그래서 해를 다 구해라 그러면 앞에서처럼 y의 마이너스 2승이 2분의 x 마이너스 20분의 1 플러스 c2의 마이너스 10x승이다. 예, 이렇게도 써야 되고 또 y는 0도 있다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근데 y는 0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일반해가 있었어요. y의 마이너스 2승이 2분의 x 마이너스 20분의 1 플러스 c2의 마이너스 10x승. 여기 임의상수 c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c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 식을 만족하는 y는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c에다가 실수를 이제 대입을 할 텐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수를 대입해도 y는 0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y는 0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상수를 포함하는 일반해, 그 일반해의 임의상수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처럼. 예, 그럴 때 우리는 그 해를 특이해라고 불러요. 예, 영어로는 singular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예, 특이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미분 방정식을 설명할 때 해의 종류가 있다라는 걸 배웠었죠. 해는 일반해가 있고 그 일반해의 임의상수에 어떤 수를 대입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해는 특수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particular solution. 그렇죠? 근데 여기처럼 어떤 수를 대입해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해도 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해는 특이해라고 부른다.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해는 일반해의 상수에 대입해서 얻는 특수해,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얻을 수 없는 특이해. 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까요? 그 미분 방정식의 모든 해를 구해라 그랬다면 일반해가 있고, 일반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y의 마이너스 2승이 2분의 x 마이너스 20분의 1 플러스 c2의 마이너스 10x승. 이걸 만족하는 y가 일반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y는 0도 해가 된다. 하지만 c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해는 특이해라고 부른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제 모델링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이 혼합물 모델이에요.
자,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떤 용기 안에 그릇입니다. 그릇. 어떤 그릇 안에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용기 안으로 혼합물이 들어오고 또 용기 밖으로 나가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용기 안에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혼합물 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의 양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걸 생각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그 물질의 양을 시간 t에서 xt만큼 있어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물질의 양이 변화하는 거, 변화율 하는 것은 미분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율은 물질의 양을 xt라고 놨으니까 그걸 미분하면, 시간 t로 미분하면 dt분의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혼합물 모델이라는 것은 그 변화율은 유입률 마이너스 유출률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을 혼합물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물질의 양의 변화율은 유입률 마이너스 유출률이다.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유입률하고 유출률을 계산하셔야 여러분들이 모델링해서 그 모델링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유입률은 시간당 유입되는 혼합물의 양에다가 그 물질의 농도를 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출률도 시간당 유출되는 혼합물의 양에다가 물질의 농도를 곱하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풀면서 또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림이 하나 있죠? 비커가 있고 1000리터의 순수한 물, 순수한 물이라고 했으니까 물만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섞여 있고 비커 안에 1000리터의 순수한 물을 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소금물을 유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금물이 분당 1분당 6리터만큼씩 그 비율로 소금물이 비커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용기 속에서 순간적으로 잘 섞여요. 그러니까 그 유입된 소금물이 물 전체하고 섞이는 시간은 없어요. 0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물론 섞이는 시간이 얼마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순간적으로 그냥 잘 섞인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섞이는 데 필요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잘 섞여가지고 다시 나가는데 6리터 per minute 이런 비율로 1분에 6리터씩 똑같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커에 유입되는 소금물의 농도가 1kg per li터예요. 리터당 소금이 1kg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용기 안에 소금물의 농도가, 이건 농도입니다. 용기 안에 있는 농도, 전체분의 그 소금의 양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농도가 0.5kg per li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해라. 자, 그럼 문제 이해가 됐죠?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금방 설명했듯이 비커 안에는 1000리터의 순수한 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비커 안에 1000리터의 순수한 물이 있었으니까 시작할 때 시간을 t는 0이라고 주면, 그리고 시간 t에서 소금의 양을 xt라고 주면 x0은 0이 되지요. 그렇죠? 시작할 땐 순수한 물을 담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비커 안으로 6리터씩 소금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6리터씩 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6리터씩 들어와서 6리터씩 나갔으니까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커에는 항상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으니까 항상 1000리터가 남아있죠. 그렇죠?
시간 t에서 소금물은 이제 처음에는 순수한 물이었지만 소금이 들어와서 섞이면 소금물이 됩니다. 그렇죠? 소금물은 6리터 들어와서 6리터 나가니까 항상 1000리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 t에서 소금의 양이 xt라고 했으니까 그때 시간 t에서 그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는 1000리터고 소금의 양은 x고, 그렇죠? 그러면 농도는 1000분의 x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농도는 1000분의 x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이 x의 변화율은 dt분의 dx. 그런데 그것은 식으로 쓰면 유입률 마이너스 유출률. 그렇죠? 그럼 유입률하고 유출률하고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유입률, 당연히 시간당 유입되는 소금물의 양에다가 소금물의 농도를 갖다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유입되는 소금물의 양은 6리터씩 들어온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소금물의 농도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데 이 유입되는 소금의 농도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kg per 리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입률이라는 것은 6 곱하기 1, 6이 되지요. 6kg per minute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유출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유출률도 시간당 유출되는 소금물의 양, 거기다가 소금물의 농도를 갖다 곱하면 돼요. 그렇죠? 유출되는 소금물의 양이 순간적으로 잘 섞여서 6리터씩 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나가는 소금물의 양은 6리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유입되는 소금의 농도가 있었지만 그 처음에 순수한 물 1000리터하고 섞여요. 그렇죠? 그래서 농도가 이제 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 농도는 항상 비커 안은 1000리터가 있고 소금의 양을 시간 t에서 x라고 했으니까 1000리터 중에 x만큼의 소금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섞여서 만들어진 소금의 농도는 1000분의 x죠. 그렇죠? 그래서 유출률은 6 곱하기 1000분의 x가 됩니다. 계산하면 500분의 3x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어떻게 됐나요? 소금의 양의 변화율 dt분의 dx는 유입률 마이너스 유출률, 유입률은 6 마이너스 유출률은 500분의 3x. 그렇죠? 근데 초기 조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물만 있었으니까 x0은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dt분의 dx는 6 마이너스 500분의 3x 그리고 x0은 0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초기치 문제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건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네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해서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표준형으로 고쳐볼까요? dt분의 dx 플러스 500분의 3x는 6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번에는 x가 함수지요. 그렇다면 그 앞에 500분의 3이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 함수가 p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해서 이제 해의 모양을 가지고 오면 다 된 거지요. 가볼까요? 함수는 x였으니까 해는 x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 dt 변수는 t니까 근데 p는 500분의 3이고 해서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500분의 3 dt 그렇죠? 곱하기 인티그럴 는 오른쪽에는 6이 있네요. 그렇죠? 6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2의 인티그럴 p dt 해서 곱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다시 dt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c다. 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거 계산하는 건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부분은 500분의 3을 변수 t로 적분을 했으니까 500분의 3t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앞쪽 부분은 지수함수 위에 적분이 해결됐어요.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 그렇죠?
안쪽도 마찬가지. 500분의 3 적분한 것은 500분의 3t니까 여러분들이 적분해야 되는 함수는 인티그럴 6 곱하기 2의 500분의 3t승 dt.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다 플러스 c. 이제 해 모양이 갖춰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안쪽 적분도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냥 지수함수 적분하면 됩니다. 2의 500분의 3t승 알고 있죠? 2의 500분의 3t승을 미분하면 2의 500분의 3t승 그대로 쓰고 500분의 3t 미분하면 500분의 3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없어져야 되니까 3분의 500 곱해놓으면 나와서 곱해져서 1이 돼서 없어져요. 그렇죠? 그럼 앞에 6이 있었으니까 6하고 3분의 500하고 곱하면 1000이 되지요. 그렇죠? 예, 해서 x는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 곱하기 1000 2의 500분의 3t승 플러스 c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2의 500분의 3t승하고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은 곱하게 되면 1이죠. 서로 역수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앞에는 1000만 남았어요. 플러스 뒤에는 지수함수가 c하고 곱해지면 됩니다. 해서 1000 플러스 c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이다. 다 됐죠? 예, x의 형태를 구했으니까 예, 이제 x0은 0이다 라는 예, 초기 조건만 대입하면 예,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볼까요? 자, 해서 예, x가 1000 플러스 c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t가 0일 때 x가 0이다 라는 조건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여기 지수함수는 2의 0승이 되죠. 그러면 얘는 1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쪽은 1000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왼쪽은 x가 0이 돼야 되니까 예, 결국 c는 마이너스 1000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x를 구할 수 있네요. xt는 1000 마이너스 1000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이다. 됐죠? 오른쪽에 전부 1000이 곱해져 있으니까 양변을 1000으로 나누면 1000분의 x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있는 1000분의 x가 예, 항상 비커엔 1000리터가 있었고 그때 소금의 양이 x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뭔가요? 소금물의 농도지요. 그렇죠? 예. 해서 소금물의 농도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이에요. 그렇죠? 그럼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예, 문제는 농도가 0.5가 되는 시간을 구해라 한 거죠. 그렇죠? 예, 농도가 0.5가 돼야 되는 거니까 1000분의 x가 0.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0분의 x가 0.5가 되려면 1000분의 x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이니까 이것을 풀면 됩니다. t로. 그렇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 하는 걸 왼쪽으로 넘기고 0.5 하는 것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1에서 0.5를 빼면 0.5. 0.5는 2분의 1이지요. 그렇죠? 예, 즉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은 0.5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2의 마이너스 500분의 3t승은 2의 500분의 3t승 분의 1이니까 역수관계. 예, 그래서 0.5, 2분의 1을 뒤집으면 2의 500분의 3t승은 2가 돼야 되지요. 그렇죠? 예, 이걸 t에 대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로그 취하면 돼요. 해서 500분의 3t는 로그 2가 돼야 되지요. 그렇죠? t는 3분의 500 곱하기 로그 2가 돼야 되지요. 그렇죠? 예, 이걸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115.5245 이렇게 나갑니다. 시간의 단위는 미닛,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대략 소금물의 농도가 0.5가 되는 시간은 115.5245분이다. 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